오늘은 아카데미 에듀를 활용해서 재원생 입시를 짚어주기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원생이라면 중등부와 고등부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아카데미 에듀를 어떻게 활용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입시를 짚어준다는 게 뭔지 이 이야기를 원장님들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교육 현실부터 생각을 해보면 교육 현실은 어떨까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교육인들이,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인들이 저는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당해야 할 이유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있습니다. 정확히 학원과 학교의 역할이, 공부방과 학교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 나눠져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평가야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고3, 고등학생이 되면 평가원 모의고사도 보고, 이런 다양한 평가를 받잖아요. 그 평가를 받아서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근데 평가를 받으려면 아이가 어디선가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어디선가 국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선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나 학교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학교는 이 학습 부분을 잘 담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단적으로 과연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 진도는 다 나가는지, 저 이런 것까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묻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뛰어난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위한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1등부터 25등을 한 교실에다 넣고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폄하할 생각 전혀 없고요. 분명히 임용고시라고 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1등부터 25등 한 교실에다 넣고 수업을 한다면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몰라서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층하별로 다 나누잖아요. 학원에서는. 수준별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학습을 가장 잘 이끌어주는 곳은 학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1등급을 받았어요. 영어가 1등급이에요. 국어가 1등급이에요. 하는 아이들은 어디서 그 실력을 익혔는가 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배웠고요. 학원에서 복습하면서 훈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고등학교에서 평가를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숫자를 부여하죠. 이게 교육 현실입니다. 이 교육 현실에서 저는 원장님들이 입시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원장님들이 입시의 전문가가 되면 좋지요. 왜냐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수한 성적은 원장님의 작품입니다. 원장님이 노력해서 숙제를 내주고 평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의 수준을 바라보면서 어떤 걸 더 공부해야 되는지 이끌어 주어서 아이들이 그 실력이 되었어요. 그 실력이 되었으면 학교에서 받은 평가를 축으로 해서 야, 너는 이 정도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겠어? 라고 이끌어 주시면 훨씬 좋죠. 그러나 이미 원장님들은 두 영역에서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는 학원 경영이 전문가시고, 두 번째는 원장님이 고유하게 다루고 있는 교과목의 전문가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전문가가 되는 건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장님들이 학생들의 시작과 중간과 끝만, 지퍼만 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진화한다. 이를테면 물가까지 데려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물을 떠먹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물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그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물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거기 가서 먹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 수준에 짚어주기만 해도 저는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원장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건 이 불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안,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 사교육인들, 학원인들을 비판할 적에 학부모들의 불안을 자극한다, 학생들에게 불안을 자극한다, 너 이러면 여기 못한다, 저기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안을 자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를 되짚어보면 우리는 불안을 가끔 자극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많이 자극하는 것은 희망이죠. 아이들에게 꿈을 불어넣어주고, 야, 너 꿈이 여기라며, 너 여기 갈 수 있어,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너 여기 가려면 현재는 이 수준인데 필요한 건 이만큼이고, 이만큼 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원장님이 알려줄게, 선생님이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희망을 세워서 끌고 가는 것,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불안에 기반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회피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희망은 욕망이기도 합니다. 희망. 그것을 갖고 싶은 거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불안은 회피하면 끝이지만 희망은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교육인들이 그다음에 우리 학원인들이 아이들을 불안감에 가둬서 너 임마 이거 못하면 못해가 아니라 너 임마 이게 꿈이라며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하면 너 여기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짚어줌과 원장님이 전문인 그 교과목의 티칭과 러닝 그 다음에 이끌어 주심으로 아이들이 진화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안 합니다. 원하게 만들면 합니다. 필요하다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2학년 상위반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 고등학교 2학년 상위반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이 녀석들이 딱 봐도 인서울의 15개 대학 안에는 충분히 도전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친구들에게 공부만큼 필요한 게 뭐죠? 컨설팅입니다. 근데 원장님이 야 너희들 수준에서는 이게 필요해 아무리 해도 50명 중에 한 15명 정도만 신청을 할 겁니다. 그죠? 왜? 필요한지 안 한지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그 불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근데 원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야, 너 목표가 거기라며. 그러면 지금 현재 네 수준에서 필요한 건 컨설팅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 방향을 원장님이랑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합니다. 필요하다 하지 마시고요. 원하게 만들면 됩니다. 어차피 필요하다고 해도 안 할 녀석들은 원하게 만들어도 안 할 확률이 큽니다만은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접근할 때보다 원하니? 그럼 해줄게. 원장님 이렇게 도와줄게. 사람 소개시켜줄게 하는 게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그리고 필요하다 해서 안 하는 녀석들은요. 원한다 해도 적극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하고 나면 원장님에 대한 고마움은 쌓이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저는 입시를 그렇게 접근합니다. 누가 그 필요함과 그 다음에 원하게 하는 것을 갈라주느냐? 제가 하진 않습니다. 저는 원장님들이 가르마를 타시면 그 가르마의 좌우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원장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까요? 중등부입니다. 중학생에게 보여주세요. 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뭘 보여주면 태도가 바뀔까요? 사실 실제로 원장님들이 중학생 1, 2, 3학년 수업을 하면서 일주일에 3번 혹은 2번 학원에 오잖아요. 내내 수업만 하면 애들도 그렇게 흥미있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정말 아이들에게 금거옥조가 되는 이야기도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사례를 이야기해 주면서 아이들을 일깨워 주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카데미 에듀고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야, 상위반 기준으로는 이런 대학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중학교 1, 2, 3학년 상위반이야. 걔들은 서울대학교를 한번 보여주시죠. 야, 에듀고에 봐라. 이런 거 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개가 5개로 뽑는다. 정시에서 3개로 뽑는다. 근데 너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여기 2가지다. 일반 전형하고 지역균형 선발. 그래서 모집 인원이 많지 거기가.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봐봐. 1100명이나 뽑는다. 요게 서울대학교야. 그러면 한번 더 볼래?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지역균형 선발이야. 인문계열, 역사학부, 정치외교 쭉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이런 과들이 있다. 이렇게 뽑는다. 내신은 이렇게 한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신 숫자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여기 나오는 1.25는 무슨 뜻이에요? 반에서 1등인데 어느 학교에서는 그게 전교 1등이기도 해. 어느 학교에서는 1.25가 반에서는 1등인데 전교에서는 한 3등 정도이기도 해.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그러면 서울대학교 가려면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 봐라. 1단계에서 서류 100이다. 2단계에서 면접이 있다. 선생님 그러면 성적은 어디서 반영해요? 내신은 반영하지 않는다. 내신을 반영 안 해요? 서울대에서? 거기는 학교에서 시험받고 나면 안 해. 그리고 경쟁률, 지난 3년간 경쟁률을 볼까? 대충 2등급 중반, 2.5대 1 전후지, 그다음에 내신은 1.24에서 1.25야.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보여주셔도 돼요. 야, 고려대학교도 한번 볼래? 고려대학교 한번 보면 여기는 학교 추천 전형으로 800명 뽑지. 그 다음에 계열적합형 학생부 종합 473명, 학생부 종합 892명, 정시 1465명. 아이들을 물어봐요. 학생부 교과는 뭐고 학생부 종합은 뭐예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가지고 싸우는 거야. 내신은 너희들이 고등학교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3년간 모아가지고 그 성적의 평균 가지고 하는 거야.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도 필요하지만 너희들이 그 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고민을 했는지도 같이 평가하는 거야. 라고 갈래만 타주시면 됩니다.
갈래만 타주시면 애들이 그러면 서울대를 포함해서 대학을 가려면 내가 내신만 좋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해요? 꿈갖기가 필요해.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하겠죠. 엄마 서울대학교 오늘 내가 보고 왔는데 거기 이 정도 성적이 돼야 되는데 근데 반에서 1등은 기본이고 반에서 1등 중에서도 10개 반이 있으면 그 중에서 3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긴 이상하게 내신만으로 안 뽑고 고대하고 연대도 내가 봤는데 내신만으로 뽑는 것보다 꿈갖기, 재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본대. 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로 하여금. 그 말을 해야 그 아이가 그걸 준비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학교 추천 전형 눌러볼까? 야, 내신 평균 1.5, 1.65, 1.75. 선생님 아까는 1.25였는데 맞아. 거기는 반에서 1등인데 전교 1등이고 고려대학교는 반에서 1등인데 전교 1등은 아니어도 충분해. 그래요? 그러면요. 여기는 그 대신 이게 세.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다. 내신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신을 놓고 순서를 맞춘 다음에 그중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한 애들만 합격해. 그래서 두 가지 공부를 다 해야 돼. 내신과 수능. 이렇게 짚어주시는 거죠. 지난 3년간 경쟁률을 볼래? 그리고 이렇게 성적도 보면 어떤 해는 전교 1등이 가기도 하고 어떤 해는 전교 3등이 가기도 하고 어떤 해는 전교 7등이 가기도 해.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 화학과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2개 대학씩 한번 보여주시죠. 아카데미 리그에 들어있습니다. 대학 정보에.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자, 이제 심지어는 고등학생들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고등학생이랑 조금 더 하겠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꿈이 뭐야? 몰라요. 어느 대학 갈 거야? 몰라요. 야, 너 생각이 있는 거니? 몰라요. 뭐 하면? 몰라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물려 들어옵니다. 대학은 갈 거냐? 대학은 갈 거예요. 이것만 끌어내시면 돼요. 너 그럼 대학이 뭔지를 알아? 그러면 아이들이 알고 있는 대학이 몇 개 안 됩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 대학 가면 좋겠다라는 이 허튼 꿈이라도 좋으니까 이 꿈의 출발, 희망의 출발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이제 중학생들 하실 적에 선발 방식이 많다는 거예요. 내신으로 뽑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종합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논술도 여러 가지가 있고 수능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 독립운동가가 있으면 나한테 좋은 게 있고 우리 집안이 가난해도 나에게 기회가 거꾸로 하나 더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농어촌이면 기회가 하나 더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중학생 때부터 아이들이 알기 시작하면 걔들이 수업 시간에 태도가 바뀝니다. 몰라요 하던 아이와 쭉 보다가 나 성균관대학교 가고 싶어. 그때 아이는 달라집니다. 그거를 아카데미 에듀를 이용해서 한번 이끌어내 보시는 거죠. 실제로 그 중학교에서 그렇게 이끌어내신 학원이 있고요. 그 학원이 지금 잘 돼요. 재밌는 건 그 원장님의 표현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걸 몇 번 하고 나면 애들이 숙제를 내줬을 때 숙제 해오는 비율이 확 달라진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의 이해도도 많이 높아진다 해요. 그래서 선발학과가 많다는 것도 많이 보여주세요. 과가 많다는 걸. 그리고 그 많은 과를 이렇게 쭉 가시면서 한번 신소재과가 뭔지 알아? 화학과가 뭔지는 알겠지. 전기전자공학과는 뭐 하는 데일까? 그럼 신소재는 뭐 하는 데일까? 언어학과는 뭐 하는 데일 것 같아? 국문과는 알겠지. 영문과도 알고. 근데 사회학과는 뭐 하는 데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애들도 맨날 꿈이 뭐야? 그럼 없어요 하던 애들이 나 그과 한번 가보고 싶까? 가볼까?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돼요. 이걸 제일 먼저 누구한테 말해요?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 나 무슨 대학교 무슨 과 가면 좋을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오늘 학원에서 그런 거 봤는데 그과 가면 이런 거 할 수 있대. 그럼 학과 개별 정보는 역시 에듀에 다 들어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펼치지는 않을 거예요. 내신 숫자는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1등급 때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설명하기 편해요. 근데 2등급 때 2.2등급은 반에서 2등을 한 뜻입니다. 2.5등급까지가 반에서 2등급이죠 보통. 3등급이 반에서 4등 정도입니다. 그러면 반에서 3등이면 2.6등급, 2.7등급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럼 내가 반에서 몇 등 하는 것을 자기 일단 첫 번째 좌표로 삼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내신과 비교과 수능이 뭔지는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 그 다음에 가장 강적들이죠. 고등학교 1학년들. 정말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나마 중학생 때 공부 잘하는 녀석들은 말이라도 되는 재미가 있죠.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죠. 생각만 없는 게 아니라
말도 확 줍니다. 이 녀석들 보여주세요. 태도가 바뀝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에게 저희가 추천하는 건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전공정보. 전공정보. 앞에서 이제 수많은 과가 있었잖아요. 그 과 중에서 가장 흔하디 흔한 과들 몇 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흔하디 흔한 과. 야, 문과에서는 경영학과가 제일 흔하대. 툭툭툭.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경영학과를 쭉 누릅니다. 그럼 더보기가 있으니까 더보기 누르면 저 밑에 있는 홍익대학교까지 모든 대학의 경영학과가 다 뜨겠죠. 그 중에서 야, 뭐 그 대학을 일단 다 띄우세요. 건국대부터 홍익대까지 다 띄워놓고 어때 너 이 대학 어때? 이 대학 툭 눌러보시면 됩니다. 야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한번 볼래? 야 거기는 학과 모집으로 77명, 학교장 추천으로 10명, 논술로 25명, 그 다음에 수능에 정시에 100명. 야 되게 많이 뽑지. 되게 많이 뽑아. 보통 경영학과는 이거 다 더해볼래? 몇 명인가? 겉으로 뚝 보이는 것만 해도 대략 한 200 몇십 명이 될 거야. 근데 재밌지. 학생부 종합전형은 1.8등급까지 가능하다. 1.8등급 고등학교생이니까 압니다. 1.8등급이 뭔지. 반에서 1등인데 반에서 1등 중에 꼴찌예요. 아니면 반에서 2등인데 반에서 2등 중에 1등. 그게 이제 1.8등급이죠. 야 학교장 추천 이거 내신으로 가는 거 1.35 세다. 논술은 2.7. 근데 2.7보다 좀 낮아도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짚어주시는 거죠. 야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인데 가는 길 되게 많지. 그럼 너희들 성적 수준에 맞게 너희들이 준비하면 돼 라고 한 말씀 하시면 돼요. 내신으로 갈래? 그럼 반에서 1등 그리고 전교권으로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과 모집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2등의 앞 정도는 돼야 되는데 좀 더 비교과가 필요하고 이렇게 짚어주시면 돼요. 이번에 이과도 하나 해줘야 되죠. 전기공학 한번 쿡 눌러보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고1 아직 문과 이과 섞여 있을 때니까 경영학과 구경도 하고 오고 전기전자과 구경도 하고 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쭉 보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야 그럼 그 다음에 뭐 신소작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냉동공정공학과도 한번 보여주시고 야 이런 특이한과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흔한과 특이한과 흔한과 특이한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는 녀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은 갈 거냐? 그러면 대학은 가겠다 그래요. 그럼 어느 수준의 대학을 갈 거냐? 라고 하면 애들은 일단 제가 아직도 못 찾은 대학이 있어요. 애들이 맨날 가고 싶다고 하는 인서울대학을 못 찾았어요. 서울산업대, 서울과기대, 남서울대, 서울여대, 그 다음에 서울대 뭐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서울예대도 있죠. 아직 인서울대학교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인서울 중에서도 콕 찍어주시면 돼요. 인서울, 뭐 삼육대, 서경대 이러면 애들이 이래요. 그럴 때요. 그래? 그럼 이제 아이 성적 보고 잘 짚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툭 짚어주시면 돼요. 첫 내신 성적 이후에 희망대학을 정해주는 과정을 하면서 아이들을 끌고 가시면 돼요. 첫 내신 성적 이후에 자 1등급 중반 이내는 어떤 대학을 추천하는 게 야 그래서 이 대학과 한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봐봐. 여기서 고등학생들이잖아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이면 어떤 대학을 이렇게 쭉 보라고 하는 게 제일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될까요? 저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동기부여하잖아요. 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 방식대로 동기부여합니다. 제 방식대로 동기부여는 뭐냐면 2등급 중반에서 2등급 후반의 학생이면 야, 너 한양대 중앙대 가고 싶지 않아? 가게 해줄까? 애 눈빛 확 바뀝니다.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애한테 너 연고대 가고 싶지 않아? 뭐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보내주고 애 확 눈빛이 바뀌어서 빨려 들어옵니다. 그럴 때 애들에게 과제를 내주는 거거든요. 3등급 때 애들에게는요. 최고의 대학이 정말 중앙대 경희대예요. 야, 너 좀만 노력하면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3등급에 맞춰가지고 인서울까지는 힘들고 그냥 뭐 경기도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너의 힘을 더 발휘해서 조금 더 올려서 거기를 한번 도전해 보든지 4등급 때들은요. 입만 열면 건국대 가고 싶다 그럽니다. 제가 지금 주소 섬긴 대학들이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걔들이 가장 많이 주소 섬겼던 대학이에요. 4등급 되면 아주 건국대학교 가고 싶어서 애가 이렇게 가고 싶은 데 있잖아요. 왜? 그 말을 못하는 거. 3등급 때들은요. 중앙대 가고 싶어서 눈이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 툭툭 건드리시는 거죠. 가고 싶어? 아직 길이 남았는데. 내신으로 못 가도 다른 길 많은데 너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원장님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보내줄 텐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 목표 대학을 정하면 그것도 또 재밌게 바뀌어요. 5등급 때들은 너 갈 수 있는 대학 많은데 이 대학 나 5등급이면 자식아 너 학원 끊어 오늘 5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내가 70개 알려줄게.
끊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 왜 그러세요? 그러면 네가 공부를 더해서 인서울 노려보든지 아니면 오늘 포기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내가 경기도권 대학 찾아주는 모양이니까 가든지 라고 세게 미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 목표 대학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도 찾기 시작하고 에듀교에서 희망대학 눌러놓고 막 여기저기 들여다보게 하시면 됩니다.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막 눌러보고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대학별로만 성적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전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성적이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면 매우 좋죠. 그리고 모의고사 이후에 에듀고에서 이걸 쓰십시오. 바로 보여주세요. 모의고사 보고 자 모의고사 보면요. 당일날 그 다음날까지 네이버든 다음이든 검색어 상위권에 뭐가 올라가죠? 가채점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냥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틀이 지나면 쑥 빠지잖아요. 그죠? 애들은 모의고사 끝나면 하루 이틀은 되게 궁금해요. 내 성적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의고사의 아쉬움인 거죠. 평가원이 혹은 교육청이 아이들로 하여금 모의고사를 보게 했어요. 그러면 이 성적으로 어떻게 입시가 펼쳐지는지 모의고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이 쫙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성적만 알려주잖아요. 아 이게 아쉬워요. 그래서 에듀고에 이 기능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쭉 눌러놓으면 시험을 쫙 이걸 누르면 1, 2, 3학년 모의고사 리스트가 쫙 뜹니다.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평가 모의고사만 합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 또 과목 지정을 하고 자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는 원점수. 그 다음에 성적표가 나온 다음엔 표준 점수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서비스가 되냐면 모의고사 끝나고 아이들 흥미가 꺾이기 직전 즉 36시간 이내에 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이게 지금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왔거든요. 이게 먼저 나왔는데 그러면 성적을 다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대학별로 이게 먼저 나와서 이 뒤에 게 성적 입력하는 게 안 보이는데 어쨌든 성적 뒤에는 성적 입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연세대학교 지원적합도 55, 고려대학교 68, 그 다음에 서강대 92, 성균관대 80, 한양대 90, 중앙대 88, 이화여대 95. 이게 뭐냐 하면 이 성적 대비 지원 적합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학을 축 제가 고려대학교를 누르면 이렇게 쭉 뜹니다. 지난 3년간 고려대학교 정시 2021, 19 그러니까 지금 이제 2학년 도건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이것에 자기 환산 점수로 전부 계산해가지고 그 당시 성적이면 이게 그 당시 수능이었으면 이 아기가 합격한 성적이었는지 불합격한 성적이었는지를 쭉 확인시켜줘요. 누르면 대학별로 전부 모든 과를 확인시켜줘요. 뭐죠? 고등학교 3학년은 당연히 수시 지원의 가장 기초 데이터가 되겠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로 넣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1학년, 2학년은 어떨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가 자기에게 주는 의미를 짚어주시면 돼요. 야, 너 목표 대학이 여기였잖아. 이 모의고사로는 안 되지? 자, 그러면 길은 하나야. 모의고사 성적을 더 올릴래? 너 내신 성적을 더 올릴래? 그렇게 길이 나와 있잖아요. 야, 둘 다 가지면 좋은데 둘 다 못 가질 때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짚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능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입시 로드맵을 선물하시면 됩니다. 아카데미 에듀고의 기능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셨던 건 아카데미 에듀고에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 아카데미 에듀고를 치시든 그 구글에서 아카데미 에듀고를 치시든 다음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에서 뭐 치시든 아카데미 에듀고를 치고 들어와서 초기 화면부터 방금 봤던 데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무료로 다들 공개해 놓습니다. 뭐 정보 가지고 장사를 하랴. 정보는 그냥 다 보셔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부터는 이제 저희가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1월 1일 날 유료 서비스로 프로모션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대략 그 19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이 19개월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홈에듀고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홈에듀고는 학생 학부모가 쓰고 있고 현재까지 인터넷은 열려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앱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앱이 만들어졌을 때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 뭐 그 정책도 토론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내부에서 이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스쿨에듀고가 있어요. 학교에서 쓰는 거. 학교에서 쓰는 스쿨에듀고는 그 처음엔 고등학교 단위로 저희가 보급을 했다가 이제 교사 단위로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교사는 1만 명을 훨씬 넘어서서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일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대략 한 2,200개 정도가 되니까 그 모든 고등학교가 모든 중의 고등학교가
그중에 그 거의 90% 이상 학교에서 한 분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잘했죠. 정말 잘했습니다. 1년 7개월간. 1년 7개월간 잘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건가?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입시 로드맵 파트는 확실히 유료 지점이 있습니다. 유료 지점에. 근데 저희가 비싸진 않습니다. 아카데미 에듀고 자체가. 저희가 첫 해는 99만 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66만 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까지 66만 원이고요. 네 번째부터는 지금 정책을 지금 구성 중입니다. 홈에듀고가 확산되면 아카데미 에듀고를 쓰셔야 되니까 좀 더 많은 원장님들이. 왜냐하면 홈에듀고에서 아이가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학원에서 원장님들이 보시는 이 아카데미 에듀고하고 서로 연동되거든요. 얘가 뭘 봤는지 뭘 했는지 다 보입니다. 무엇을 입력해 놨는지도 다 보이시고 서로 그걸 가지고 토론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카데미 에듀고의 아이의 성적을 이렇게 쭉 입력하시면요. 먼저 학생을 이렇게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의 성적을 내신과 모의고사 이렇게 쭉 입력을 해놓으시면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 자가진단이 나옵니다. 대략 1학년, 2학년, 3학년이 서로 문제가 다르고요. 질문이 다릅니다. 그 30개의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저절로 이 아이의 학생부 수준을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논술 준비 진단도 해줍니다. 논술은 질문이 4개밖에 없어요. 4개만 가지고 진단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아이의 현재 이제 김국진 학생, 박명수 학생이네요. 박명수 학생을 놓고 지역을 고르시고 대학을 고르고 학과를 고르시고 전형을 탁탁탁 눌러 놓으시면 하나, 둘, 셋, 3초에 리포트가 쭉쭉쭉 생성이 됩니다. 이 리포트 하나하나는 9쪽이고요. 9쪽 중에 겹치는 게 몇 개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둘러싸고 제가 한 번 더 클릭을 해봤습니다. 입시 리포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나의 내신 성적, 모의고사, 학생부 비교과 준비 수준, 논술 준비, 희망 전공, 전형별 지원 적합대, 교과 전형 60, 종합 39, 논술 74, 정시 25, 그 다음에 모든 그 경제학과에서 선발한 전형이 첫 페이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는 요 전형, 얘가 지금 고교 연계 전형을 클릭했잖아요. 고교 연계 전형, 지원 자격, 전형 요소, 내신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수능 최저는 어떤지, 그 다음에 지원 적정 성적은 1.7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3년간 경쟁률과 입시 결과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내신만 분석하고 있죠. 방금 전형 분석이었고 내신 분석에서 3년치 내신을 놓고 실제로 필요한 성적 대비 과목별로 얼마나 남고 넘치는지를 쭉 정리해서 표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분석을 해야 되겠죠. 모의고사 분석을 다 끝내고요. 모의고사 분석이 끝나면 이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의 수능 100분위를 표준으로 놓고 어느 과목이 남고 부족한지를 또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안에는 수능 최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 이 친구가 지금 고교 연계 전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잖아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얘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쪽에 이렇게 나오겠죠. 학생부 비교과 진단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했으니까. 그러면 각 영역별로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별로 이 아이의 현재 수준, 이 프로그램이 스스로 채점한 이 아이의 수준이 쭉 나옵니다. 16점. 그리고 지원할 수 없다고 나오죠. 뭐든지. 그리고 이 아이의 논술입니다. 4가지 질문뿐이 안 물어보잖아요. 너의 국어 내신은, 너의 국어 모의고사는, 너의 논술 수업은 몇 번, 첨삭은 몇 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쫙 점수를 매깁니다. 이 매긴 점수를 쭉 높습니다. 경희대학교 논술 통과에 필요한 수준은 67점인데 넌 69점이야? 라고 얘가 지금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2.06부터 논술 준비까지 이걸 놓고 이제 경제학과만 가지고 이렇게 쭉 매트릭스를 보여줍니다. 야, 얘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정없이 안 됐으니까 이 내신 가지고도 대진대뿐이 안 나오네요. 논술은 경희대 충분하다고 나오고 내신만 놓고 보면 아주대 수준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라고 얘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니까. 정시는 인하대 수준이네라고. 그리고 경제학과가 뭔지에 대해서 학과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처음의 이야기는 중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어떻게 대학별로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이끌어줄 건가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1 아이들에게는 학과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싶은 과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전후로 정리해주면 아이들은 거기서 짚어주면 됩니다. 적어도 이 입시 리포트까지 받게 된다면 알고도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 대학 가고 싶어 그러면 내신만큼 비교과도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데 자기 내신 공부는 재밌는데 비교과는 싫어.
그 다음에 수능 공부는 재밌는데 논술은 싫어. 이래가지고 몰라서 알고서 안 하는 건 그건 굳이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몰라서 안 했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원장님 주변에도 많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내신이 1.02인데 수능에서 맨날 올 A를 올 1등급 맞는 아이가 있어요. 내신 1.02 올 1등급. 올 1등급. 근데 걔는 비교과가 귀찮아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걔는 서울대 빼고 모든 대학 다 갈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서울대학교 보내고 싶어 했어요. 알고도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몰라서 못한 걸까요? 몰라서 못한 겁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기능을 좀 더 볼까요? 아카데미고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 첫 화면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이 맞이하면 첫 번째가 이렇게 대입 정보가 쭉 있어요. 대학 정보. 아까 보셨죠? 모든 대학이 다 있습니다. 서울, 강원, 경기, 경남, 인천, 전남. 우리 아이들은 인천에 인천대학교가 꿈이야. 왜? 인천 지역의 3, 4등급 학생들은 인천대학교가 꿈일 거예요. 그러면 인천대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뽑네. 와, 지역균형 전형도 있고 교과 정성 우수자가 있어. 되게 많이 뽑는데 둘 다 내신으로 뽑죠. 헷갈리시죠? 눌러보시면 됩니다. 지규는 하나 더 눌러봐야 나오겠죠. 지규는 국어 30, 영어 30, 수학 20, 사회 20. 이 문과 과목이니까 수능 최저가 없네요.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눌러보시면 된다 그랬죠. 수능 최저가 있네요. 수능 최저가 없는 건 추천 전형이었고 수능 최저가 있는 건 저거였어요. 근데 필요한 내신 성적이 다르죠. 아까는 뾰족했는데 지금은 문득해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어.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면서 흥미를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정보를 아까 보셨죠? 전공정보 대분류해서 그냥 이렇게 공학계열, 그 다음에 이제 니들 신소재공학이라고 알아? 내가 신소재공학이 한번 보여줄게. 서울에 있는 신소재야, 이게.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대학 보고 싶니? 그러면 이제 아이들 성적별로 좀 다릅니다. 근데 3등급 극초반에 있는 아이들, 2등급 후반에 있으면 시립대학교 쿡 눌러주세요. 야, 이렇게 많이 뽑아. 논술로 3명. 지역균형 선발, 교과, 내신으로 3명. 종합으로 6명. 그 다음에 정시로 19명. 이렇게 뽑네 라고 필요한 성적 한번 볼까? 내신으로 갈 적에는 1.49인데 논술은 2.7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3.0인데 3.4까지 지원 가능하대. 근데 여기 정시는 92.3%래. 라고 그렇게 쓱 짚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정말 나 시립대학교 신소재 가야지.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난 어느 길로 가야지. 그럼 난 부족한 게 뭐지? 이렇게 찾게 되죠. 이게 이제 전공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 정보는 사실 이제 원장님들 짚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별로 이렇게 추천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첫 번째는 전문가들에게 되게 좋고요. 두 번째는 특이한 애들이 나타날 때 좋습니다. 이를테면 일반의 교과 전형으로 뭐 서울의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의미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농어촌이야 우리 동네. 농어촌에 서울의 교과 전형 뽑는 학교, 종합 전형 뽑는 학교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안 뽑네. 실기 뽑는 학교,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구분이 필요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도 야 그러면 동덕여대 눌러보시면 정시, 수능, 농어촌, 다군 이렇게 됩니다. 100분위 평균 82.3에서 84까지 과별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농어촌도 마찬가지죠. 특성하고도 마찬가지고 사회 기여 배려. 집안에 독립운동가가 있냐 니네 집에? 야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특별대회 줘. 할아버지가 6.25 때 참전하셨니? 외할아버지도 상관없어? 아니면 월남전 다녀오셨니? 그러면 사회 기여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집이 좀 가난한 아이들 있잖아요. 힘들고 홀어머니가 있고 그때 아이를 불러서 이 사회기여에 교과 전형 이렇게 눌러놓고 서울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지금 그 업데이트 중이라서 빠져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쫙 뜹니다. 그럼 눌러서 아이들에게 네 성적이면 여기 충분해. 야 임마 포기하지 마라. 그렇지? 엄마 아빠가 가난한 거지 네가 가난한 건 아니잖아. 라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시면 되죠. 희망을 자극하자는 겁니다. 계속. 이게 그렇습니다. 의치약한이 그렇고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를 그냥 만약에 똑같습니다.
동일한 패턴이니까 5개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냥 5개 찍어서 교과 전형만 다 보여줘. 그러면 지금 5개 대학 찍었으니까 5개 대학 교과 전형이 쭉 나오죠. 일괄합산인지 교과백에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전형 일정 아직 안 들어왔고요. 내 지원 가능 성적이 쭉 나옵니다. 어떤 학교는 교과 전형인데 1.1에서 끝나고 어디는 1.4까지 나가고요. 어디는 고시인데 농어촌 같은 경우는 2.0까지 가능하다고 떠 있네요. 왜 가능하냐면 이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없어서요. 이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의대, 치대, 약대 가겠다는 엄마가 있으면 원장님이 골치가 아프죠. 왜? 그 사람들은 그것만 대치동 설명회만 한 대여섯 개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틀린 얘기는 안 하는데 당연히 대치동 설명회가 정확한 얘기만 해주거든요. 근데 정확한 해주기를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짜깁게 해놓잖아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원장님들 앞에서 우겨요. 이렇게 꺼내놓고 바로바로 처리하시라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경찰대 과학원까지 낱낱이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터는 수시, 정시, 아까 정시 시뮬레이터 보셨죠? 그다음에 수시 시뮬레이터 아까 유사한 거 한번 보셨고, 수능 최저 계산기, 그리고 입시 관리가 아까 그거예요. 보셨다. 뭐 이렇게 되고요. 이런 기능을 담아놨습니다. 원장님들이 아이들의 입시를 짚는 한, 혹은 전문가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짚어만 주셔도 된다 그랬으니까 원장님들이 아이 입시를 짚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유능한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가장 유능한 조력제가 될 겁니다. 입시는요, 학생의 희망을 자극하는 가장 욕망에 기초한 프로그램입니다. 도입하시면 원장님하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에듀고는 늘 원장님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